자, 호신샘 실전사주 342강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좀 복합적인 여러 사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너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 너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너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덕담 많이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에게 힘내라, 열심히 해라 라는 말 많이 해주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해주는 덕담입니다. 자기에게 해주는. 남에게 비꼬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비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내면의식이 그대로 투영되죠. 이건 좀 심리학적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여러 사주 관련된 동호회나 카페에 보면 이제 무료 상담 코너가 있어서 이제 어떤 분이 이 사주 어때요? 이 사주 좀 봐주세요 하고 올리면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제가 지금 명리가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제가 이 명리학을 전업으로 밥 먹고 산 지가 한 5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전에 2015년, 16년에는 제가 이제 새내기 꼬꼬마였어요. 그때 제가 지금의 명리가가 되기 전에 거의 한 2년 정도를 그 명리학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에 제가 최고의 답변 왕이었습니다. 답변 왕이었어요. 지금은 뭐 카톡도 거의 안 하고 뭐 동호회 뭐 댓글도 잘 안 단다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하루에 서너 시간을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는 일에 제가 댓글을 달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어설프게 답변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답변을 해야 속이 풀리는 이게 그것도 편인 도식의 성격이죠. 쓰고 지우고 덧붙이고 그러니까 답변 하나 해주게 되면은 보통은 질문 다섯 줄에 제가 쓰는 답변은 뭐 20줄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책을 한 권씩 썼어. 막 답변만 모아도 책 한 권 나왔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많은 동호회에서 저만 답글을 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도 와서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꼭 병원의 인턴 과정 같은 느낌이에요. 병원의 인턴 과정. 그러니까 혹시라도 명리학을 공부해서 전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덕을 쌓으세요. 그런 식으로 무료 상담 코너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가서 답변을 좀 달아주세요. 그게 일종의 보시하는 거예요. 보시. 내 복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거의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제가 역학총님의 거의 질문 답변 왕이었다.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저는 동호회 커뮤니티의 무료 상담방에 댓글들을 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웬만해선 거의 답글을 안 남기는데 왜 한 번 답글 남기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저는 한 줄짜리 답변은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훌떡 보고 지나가는데 가끔씩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거기 달려있는 답변 댓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너가 남에게 해주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다. 너가 남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너가 너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할수록 타인들도 너한테 그 얘기를 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같은 거예요. 나라는 이 작은 우주, 이 소우주를 국가사회에 비유하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저런 쓰레기가 대통령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마치 이런 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내가 상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 명리학 자체가 같은 명식이라도 되게 주관적 해석이 붙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주관적이라고. 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주 명식을 보고 몇 가지 이론이 도입되지만 대부분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사람들이 답변을 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 사주 특이한데 어떤가요? 하고 얼마 전에 역학총님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거기 댓글이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사주입니다. 라고. 아니 이게 뭔 다짜고짜 그러니까 뭐 이게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요게 요러니까 이렇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논리가 없는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논리가 있으면 반박이라도 하지. 너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은 무슨 논리로 이 말을 한 거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번에는 그 밑에는 또 이렇게 답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있는 사주입니다. 다리를 못 쓰죠. 뭐 이런 식으로. 얘 환자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댓글 다신 분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 말들은 자기가 쓰는 한 10대까지 레파토리 중에 하나예요. 자주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주 쓰는 말. 그래서 제가 그 사주를 왜 이런 그 댓글이 달릴까 하면서 사주를 유심히 봤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소수 의견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야, 이 사주가 뭐를 봐서 다리가 아플 사주냐? 이 사주가 뭐를 봐서 결실이 없어 보인다는 사주냐? 아, 식상은 많고 재성이 없으니까 뭐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결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같은데 아니 결실 안 보는 일 하면 되잖아. 과정에 참여하면 되잖아. 과정에. 내가 인형에 눈 붙이면 되잖아. 나 완성품 인형 볼 일 없잖아. 인형에 눈 붙이면 되지. 뭐 농사할 때 내가 모내기 전문으로 가면 되잖아. 나는 농사 과정에 참여하지 결과를 안 보잖아. 아니, 결과 안 보고 내가 결과를 봐야 돼? 사주에서 결과 보는 거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럼 끝에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중간만 보면 되잖아. 그냥 중간만. 식상이 많으면 과정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재성까지 보고 있으면 과정과 결과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 거고, 식상이 없으면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거고, 결과만 보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가다를 하고는 노가다가 다 끝날 때쯤 돼서 감독관한테 전화해서 저 여기 일 다 했는데요. 그러면 감독관이 와서 잘했네. 퇴근. 그 노가다 뛰는 사람은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와서 참여해서 일 다 했네. 퇴근하는 사람은 그 사람 식상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과정 보는 사람이야.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품평히 하는 사람이 거기 인성까지 돼 있으면 이제 결과만 보고 보고서 쓰지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혼자서 다 농사하고 혼자서 집 짓고 혼자서 뭐 다 곡식 탈곡하고 자기가 옷도 직접 만들어서 입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천만 주면은 자기가 옷을 지어 입었잖아.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 요즘에는 옷 만드는 사람은 옷만 만들고 옷을 파는 사람은 팔기만 하고 옷을 입는 사람은 입기만 하잖아. 꼭 다 있어야 돼? 뭐 꼭 내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예쁘게 딱 입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 난 과정만 참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수 의견 다 불러와서 왜 이 사주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나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사주? 그분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 답글을 달고 있는. 사실 명리계에 아픈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아파. 명리계에 내가 아파. 명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아프신 분들 많아요. 내가 아파. 그래서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해 보고자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어. 근데 문제는 느낌이 나만 죽을 수 없다. 느낌인가 이게 나만 죽을 수 없다. 이거 아프신 분이야. 당신은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이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는 노력해도 결실이 없는 놈이야. 지금 그 말을 남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남에게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거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분 아프죠. 그분이 쓴 다른 댓글들을 쭉 봤는데 다 비슷한 맥락이야. 다 비슷한 맥락이야. 이분이 얼른 나으시기를. 마음이 아프시구나.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 아프죠? 이분은 병이 있군요. 자기가 병이 있는 거야. 자기의 내면 의식이 하고 있는 말이야, 그게. 내 무의식 안에 병이 있어.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안에 병이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할 말을 남한테 툭툭 해대고 있는 거야. 이게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은 내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을 좀 돌아봐야 돼. 특히 이제 명리계에서 상습적으로 나오는 말들 있죠. 명리계에서 상습적으로. 이거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이거. 너는 무슨 덕이 없어. 많은 손님들이 명리가에게 찾아가서 저 언제 부자 돼요? 저 언제 성공해요? 명리가한테 찾아가서 저 언제 부자 돼요? 저 언제 성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명리가 중에 성공하거나 부자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사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부자야. 성공하고 부자야. 명리로 성공하고 부자든. 그러니까 나 언제 성공해요? 나 언제 잘 돼요? 라고 물어보려면 잘 되고 성공한 명리가 찾아가세요. 이렇게 치면 물론 성공하지 못한 명리가 다 죽으란 소리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문제는 무한 루프에 빠져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명리가들의 상당수가 남들에게 너 안 돼, 너 망해, 너는 배렸어, 너는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어, 너는 아파, 너는 누구 덕이 없어 라는 말을 남발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남한테 남발한 것도 되지만 자신한테 계속 저주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왜? 명리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은 이거 영성학적으로 분석하면 정확히 그분들은 누구냐면 그 명리가의 내면의식에서 튀어나온 현신들이에요. 그 명리가의 분신들이라고. 내 명리가가 내 마음속에 수많은 독립적이고도 자체적인 무의식 중에 독립의식체들이 있는데 그 의식체들이 사람으로 현신해서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세상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고민이 바로 내 마음이 나한테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이게 바로 너야. 너 정신 좀 차려. 난 지금 억울하다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거기다 대고 나가 죽어. 넌 아파. 넌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아유, 이사주는 해도 안 돼. 하소연하러 온 나의 분신에게 해도 안 돼라는 말. 이건 진짜 안타까운 악순환들이에요. 상대를 잘 되게 해주면 자기도 잘 돼요. 명리가도. 상대를 잘 돼.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말이고 그 에너지는 바로 나한테 온다. 아무개 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 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나? 부모 덕이 없다고. 그 부모 덕이 많은 사주가 좋은 사주인가? 이거 꼭 빈대처럼 꼭 부모한테 뜯어 먹어야 되나? 물론 부모 덕이 좋은 게 좋기는 하겠는데 그 영혼이 이번 참에는 어떤 부모의 덕을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겠어요 라고 온 거잖아. 그러면 이건 꼭 연습생이 코치복이 없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건데 전에는 코치가 다 해줘서 내가 막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막 수영을 했지만 이제 수영장의 초보들은 맥주병처럼 가라앉으니까 그 수영장 코치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잖아. 적어도 죽지는 않게끔 해주잖아. 죽지 않게끔 이렇게 돌봐주고 처음에 어린 신입생들이 와서 수영을 배우면은 거의 다 해주잖아, 코치가.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이야, 실력 없는 사람이야. 실력이 없을수록 코치가 많이 도와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코치가 안 도와줘. 그냥 지켜봐, 이렇게.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코치보다 더 잘해. 그러면 코치의 도움을 받는 수영 선수가 잘하는 사람이야? 코치 도움 안 받는 수영 선수가 더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코치가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다라는 거야. 내가 어린 영혼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도움과 후원을 통해서 성공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의지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그 용감한 영혼이고 실력 있는 영혼이고 능력 있는 영혼인 거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좋다 나쁘다를 완전히 빌어먹는 그지근성으로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고 남한테 도움 안 받고 내가 남한테 도움을 주면 나쁜 사주고 남한테 도움 주면 나쁜 사주고 남이 나한테 도움 주면 좋은 사주고 이게 웬 그지근성이냐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그런 무슨 성이 다 있냐고. 그럼 보자고. 두 영혼이 있어. 어린 두 영혼이 있는데 옥황상제가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자.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한 명은 세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 한 명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 둘 중에 뭐 할래? 한 명은 세상에 도움받는 사람, 한 명은 세상에 도움 주는 사람. 그 옛날 이야기 우화에 보면 나오는 영화예요. 그 내용의 결론은 한 명은 세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히 먹고 살렵니다. 한 명은 저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재벌이 됐어. 그래서 수많은 기부금을 뿌렸어. 요 도움받는 사람은 저 생활보호 대상자로 동사무소 도움받고 살아. 당신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사회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 누구누구 덕 없는 사주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덕을 주는 사주. 그게 좋은 사주야. 그렇게 치면 누구누구의 덕을 주는 사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덕을 주지.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놈의 그지근성, 제가 좀 흥분을 하는데 우리 사주의 프레임 좀 바꿉시다. 이 수준 떨어지는 이 프레임을 좀 세련되게 좀 고쳐보자. 사주를 보는 관점. 굳이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려면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 프레임 좀 이렇게 수선해서 요만한 그릇으로 세상 보지 말고 좀 이만큼 좀 키웁시다. 정확하게는 그 프레임 걷어치워버리고 프레임으로 세상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레임 같은 거예요. 받는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라 주는 사주가 좋은 사주다라고 제가 지금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더 큰 거잖아. 프레임이 훨씬 큰 거잖아. 큰 부분. 이러이런 건 좋은 사주고 이러이런 건 나쁜 사주가 아니다 같은 거잖아요. 빌어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느 게 더 복이 있어. 어느 게 더 복이 있어.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주가 진짜 복 있는 사주인 거예요. 그게 정말 복 있고 능력 있는 사주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계에서 이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노력을 해도 결실이 없는 사주. 이분 마음이 아픈 사주야 지금. 난 안타까워. 좀 안 짠해 좀. 병이 있는 사주라고? 아니 도대체 왜 남의 사주에 다짜고짜 이 사주는 병이 있대. 거기 밑에 답변에 보면은 이 사주 되게 성공한 사주고 되게 잘 나가고 사주고 왜 이렇게 잘 되나 궁금해서 올렸어요 라고 올린 사람이 글을 올렸어. 한 방 매긴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주 아픈 사주고 이 사주는 뭘 해도 결실이 없는 사주라고 한 사람들은 아차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그래. 근데 이 답변을 남긴 분들의 그 다른 글들을 보니까 죄다 비슷한 말로 써놨어. 다 비슷한 말로. 그냥 상습범이야 한마디로. 자기가 아픈 거야. 자기가 아픈 거. 자기 삶을 벗어나려면 남한테 저주 날리면 안 돼. 남한테 축복을 날려야 그게 나한테 축복이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분신이라고. 내 무의식에서 추출된 또 다른 나의 환영들이고 나한테 아픈 분신들이 아픈 마음이 많으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삐뚤어진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온다고 이 안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두 개의 사주는 저하고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그 다른 명리가한테 가서 악담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분이 이 두 분 사주인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 두 분의 사주.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명인이신데 방시혁. 시주는 추정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주들을 한번 확인해 봤고 시주는 의견들이 갈리던데 제가 봐도 이 을사시가 맞다 싶어서 일단은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시주를. 이분이 방탄소년단을 키운 분이죠. 자, 그럼 보자고. 누구를 키운다라는 사주를 명리계에서 나쁜 말로 비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명 남조운이라는 사주라 그래요.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면 남 성공시키는 사주죠. 킹메이커 같은 거죠. 근데 남 성공시키는 사주, 남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주, 남 잘되게 해주는 사주, 2인자 사주. 정확히 보자고. 방시혁은 2인자죠. 방시혁은 성공한 적이 없잖아 거의. 비슷해. 근데 재밌는 거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사장님도 제가 옛날에 그 이수만 그 통기타 가수의 곡을 내가 되게 좋아했다고요. 난 노래도 제가 통기타 배울 적에 이수만 노래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엔터테인먼트를 차려가지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로 차려서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키웠어. 와, 그것도 멋있지 않아요? 또 폼나지 않아요? 내가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폼나지만 내가 키운 사람을 슈퍼스타로 키운다는 것 자체도 정말 큰 행복이에요. 어마어마한 행복이라고. 그게 무슨 2인자 사주야. 나 좀 그런 2인자 좀 돼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키운 제자들 중에 좀 스타들 좀 많이 나오세요. 제발. 내가 다 스타 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스타 좀 나오세요.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방시혁 선생님 사주죠. 엔터테인먼트. 요즘 BTS 소속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주식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자고. 자, 이 사주가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주는 부자가 아니야. 정확히 사주만 봐가지고 부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제 방시혁은 왜 부자죠? 라고 이제 물어보더란 말이죠. 방시혁 사주를 봐도 사주에 비겁이 이렇게 많고 화기운도 한 톨밖에 없는데 이게 왜 부자일까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보세요. 사주의 알고리즘적 미션을 잘 지키면 다 부자야.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부자고 소방관은 불을 잘 꺼야 부자고 잘 되고
경찰관은 범인을 잘 잡으면 크게 성공을 하고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면 부자가 돼.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지 않고 돈독이 오르면 의사를 못해. 그쵸? 딴 길로 빠져.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해서 부기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다이렉트로 부기를 얻을 생각을 하면 야구 때려치고 야구 용품점을 차려버린다고. 사주에서 직접적으로 재성을 다루는 스타일이 아니야. 즉 사주의 핵심 알고리즘을 잘 수행할 때 부기가 따라온다라고 보면 그게 성공인 거야. 각자 자기 미션 잘하는 게 성공인 거야. 돈 다루는 게 성공 미션이 아니고.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사주에 돈 없으면 말짱 꽝이다 이런 소리 헛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사주마다 각자 자기 미션이 있다고. 지구별에서의 체험 미션. 이거 잘하면 부귀가 온다고. 그럼 이 사주의 체험 미션은 뭘까? 이 방시혁 씨의 체험 미션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가진 인성으로 대문 밖에 겁나게 잘난 임자 키우는 사주잖아. 그럼 이 사주 뭐 하는 사주야? 세계적 아이돌 키우는 사주 되겠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옆에 재성 붙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사람 키우는 사업이잖아. 사람 키우는 사업. 그냥 키우는 게 아니잖아. 유명하게 키우잖아. 유명하게. 그렇죠?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사주의 장점은 요 임자 유명하게 해주면 나도 유명해지잖아. 그게 관성 공유잖아요. 관성 공유잖아. 얘 유명하게 만들면 나도 유명해지는 거잖아. 내가 키운 임자는 나만 키운 게 아니잖아.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응원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런 사주에서 BTS가 탄생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키운 아이돌 그룹이 BTS가 되었다. 아, 그러면 사주 잘 쓴 거잖아. 사주대로 갔잖아.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사람을 잘 키우면. 어떻게 키워요? 당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 특수한 노하우를 모두 사회의 임자한테 키워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주야? 나만의 사주야? 아니야. 모두의 임자야. 모두의 임자. 나만의 임자가 아니라 모두의 임자. 그럼 모두가 공유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사주. 교육성 있는 사주죠. 사실 이 사주는 뭐 그닥 가수로 보이는 사주가 아니잖아. 그닥 가수로 보이는. 사실 이수만 선생님도 가수 시절에는 그냥 B급, C급 가수였고 방시혁 선생님도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A급 가수는 아니셨잖아. 슈퍼스타는 아니잖아. 근데 이분이 자기보다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세계적인 스타를 키웠으니까 이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사주는 사람 키워서 유명하게 만들어 이 평관의 유명세를 같이 공유하는 사주이다. 남을 키우는 사주니까 2인자 사주? 이 진짜 속 좁은 프레임인데 그런 거 버리자고요. 그런 거 버리자고. 자, 이 사주는 뭘로 부귀를 얻어? 사람 잘 키우면. 같이 명예를 얻고 사람 잘 키우는 게 나의 직업이야. 근데 나는 뭘로 돈 벌어야 돼? 사람 키우는 걸로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이 사주랑 동일한 사주가 지금 50 초반이시네요. 이 사주랑 동일한 사주가 이때 베이비붐 시대니까 한 60명 될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5, 6천 명, 대한민국에 5, 60명 정도가 되는 동일 사주자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주가 무슨 공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관을 써가지고. 공직에서 행정일 할 수도 있잖아. 행정일. 그렇죠? 근데 이 사주는 사회적 식상이 아니라 개인적, 이게 개인기잖아. 자, 보세요. 식상이 사회궁에 있지 않고 이렇게 시주나 일주에 있으면 그거 나만 쓰는 개인기 같은 거예요. 나만의 비법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가 있는데 기본 표준 교리 전술에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공중전 방법을 가지고 막 자기만의 비법을 쓰고 있으면 그 자기 개인기잖아. 연예인이 연예인 기획사 사무소에서 가르쳐주는 춤이 아니라 자기만의 막 춤을 만들어가지고 독창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거 자기만의 개인기잖아. 그렇죠? 이 사주 자기만의 개인기가 있는 사주잖아. 이거 사주는 사실 경직된 사회인데 자기만의 개인기로 경직된 금을 따뜻하게 화극금, 사신육합, 사신합, 이걸 통전, 전기 스파크라 그러죠. 빠르게 열을 전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의 편인을 자극하여 사신합, 그 다음에 나의 개인기를 활용하여 이 평관을 조율해서 이 평관에 만약에 조절 장치가 없으면 조절이 안 되는 관이잖아.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만약에 편관에 조절 장치가 없으면, 즉 편관에 적절한 식상이 없으면 조절 장치가 없는 평관인 거야. 엄청 잘 되고 나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 마치 호랑이를 키웠는데 호랑이가 다 크고 나니까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통제 장치가 있어야 돼. 뭐 전기 척조망이 있다든가 뭐 먹이나 뭐 간식으로 뭐 얘를 통제한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나는 사회의 편관을 조절 제어할 수 있는